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뭐랄까 한편의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오래된 회고록의 여러 장을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빛바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처럼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죠. 오늘의 이문은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겁니다.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청춘, 사랑,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그 일부가 되어가는지 그걸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소녀가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첫 장면의 배경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흑물탑역이에요. 이름처럼 검은 물을 품은 낡은 급수탑이 서 있고 석탄 타는 냄새랑 군부대 훈련장 함성이 뒤섞인 그런 곳이죠. 이 군사도시라는 배경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공간이 주는 특유의 쓸쓸함과 긴장감, 이게 이야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군사도시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훈련 소리, 거리로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 이런 게 그냥 일상이 되는 환경이 주는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활기보다는 좀 쓸쓸함이 공기 중에 더 짙게 배어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삭막한 배경 속에서 순덕이라는 소녀가 낡은 교복 차림으로 플랫폼에 서 있는 거예요. 품에는 할머니가 싸주신 찐계란 한 바구니를 소중하게 안고 있고요. 찐계란이라 정말 정겨우면서도 시대랑 상관없이 무언가를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 같아요. 맞습니다. 찐계란은 시대를 떠나서 애정, 보살핌, 그리고 기다림을 상징하는 아주 고전적인 장치잖아요. 네. 특히 이 삭막한 군사도시의 풍경과 대비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거죠. 차가운 쇠랑 석탄 냄새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온기를 가진 사물이 바로 이 찐계란인 셈입니다. 그 온기가 단순한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의 온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도착하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순덕이 기다리는 사람은 안 보이죠.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는데 바로 그 순간 기차가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객차 창문으로 영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그 장면. 그는 예전에 함께 뻥튀기를 나눠 먹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종이봉투를 들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요. 하지만 기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덕의 외침은 닿지 못하고 그냥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시점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의 슬픔이나 안타까움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곧바로 기차에 타고 있던 남자, 영준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플랫폼의 순덕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죠. 왜 바로 떠나는 사람의 시점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소녀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떠나는 청년이 기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소녀와 떠나며 기억을 시작하는 청년. 이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는 이 짧은 순간을 통해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의 엇갈림을 넘어섭니다. 한 세대의 청춘 전체를 조망하는 거대한 기억의 여정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기억 속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그 기억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캡틴 큐라는 술입니다.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도 싸구려 위스키라고 불리면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불안과 들뜸, 그야말로 청춘의 심장 그 자체를 닮은 술이었다고 묘사돼요. 맞아요. 당시에는 그 거친 맛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요. 오히려 그 세련되지 못한 맛이 당시 청춘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술의 품질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함께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유된 경험이 강력한 유대감의 매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술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싸구려 같고 거친 느낌을 함께 견디고 즐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라는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수를 두 개의 핵심적인 공간과 연결하잖아요. 네. 하나는 원주에 흙먼지 날리던 골목안 허름한 술집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청춘을 고스란히 담아낸 기억의 저장소인 셈이죠. 동대문 야구장이 지금의 매끈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었다는 묘사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대비가 선명하죠. 네. 홈런이 터질 때마다 함성으로 가득 찼던 낡은 콘크리트 야구장이랑 지금의 차가운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건축물. 단순히 건물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함성과 땀으로 가득 찼던 하나의 시대가 통째로 사라진 듯한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그 상실감이 캠핑 큐의 씁쓸한 맛과 딱 겹쳐지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의 구성이 아주 절묘합니다. 화자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의 청춘을 규정했던 우정의 깊이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아, 순서가 그렇군요. 네, 함께 마신 술, 함께 소리치던 공간. 이런 공유된 기억들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먼저 단단하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순덕과의 첫 만남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으로요. 그렇죠. 공동체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을 품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구조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개인적인 기억의 가장 핵심, 순덕과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교에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아주 감각적인 묘사들로 가득합니다. 제천 백운의 강가, 뼛속까지 시를 듯한 차가운 불, 공기를 찢을 듯한 매미 소리. 또 숯불에 돼지고기 기름이 떨어지면서 나는 그 칙 소리랑 고소한 냄새. 네, 맞아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오감을 자극하죠. 바로 그 풍경 속에서 화자는 처음으로 순덕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았던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죠. 순덕의 물수제비를 뜨는데 그 돌이 물 위를 7번이나 튀어오르는 장면이요. 네, 아주 소박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비범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죠. 그 장면이 화자의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 화자는 이 기억을 회상하면서 영화 박하사탕의 유명한 대사를 떠올려요. 나 다시 돌아갈래. 바로 그 대사죠. 여기서 갑자기 영화 박하사탕이 언급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때가 좋았다는 향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아,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추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화가 상징하는 시대의 아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상실감과 깊이 얽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죠. 가장 순수했던 첫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규가 이미 이 기억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비극성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 바로 뒤에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는데요. 맞아요. 검은 베레모의 밤이라는 장에서 보여주는 그 폭력적인 장면은 앞선 장면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밤이었죠. 네. 술 취한 특전사 군인들이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아주 살벌한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검은 베레모야! 라고 외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바로 그 장면에서 작가가 만들어내는 대조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위협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이 지나치는 길거리 전파사 TV 속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국가 질서와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대비. 군인이 시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TV 속 최고 권력자는 질서를 말하지만 현실의 질서는 폭력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 이건 단순한 일화를 넘어서 그 시대가 품고 있던 깊은 위선과 모순을 포착한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질서를 살파하는 공식적인 권력과 그 권력의 이름 아래 시민들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은 그 속에서 엄청난 무력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아름다운 첫사랑의 기억과 이런 폭력적인 시대의 기억이 한 사람의 청춘 안에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젊은이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화자의 이야기는 이제 대학 시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는 소위 운동권 학생 모임에 참여해서 나라의 진실에 대해 토론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진실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선배의 말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동시에 공포가 늘 함께하죠. 네, 교문 앞을 서성이는 검은 세단이나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수상한 그림자 때문에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 열정과 공포가 공존하는 그 불안한 시기에 아주 의외의 상징이 다시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바로 찐계란이죠. 네. 처음 흑물탑 역장면에 나왔던 그 찐계란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정말 탁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어머니가 원주역에서 기차 타는 자신에게 쥐어준 찐계란을 먹으면서 흑물탑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순덕을 떠올려요. 아, 이 찐계란 하나에 여러 겹의 감정이 담기는 거죠. 흑물탑역에서 순덕이 품고 있던 애틋한 기다림, 원주역에서 어머니가 쥐어주던 무조건적인 보살핌, 그리고 지금 두렵고 낯선 세상에서 혼자 버텨내야 하는 화자 자신의 처절한 마음까지요. 그렇죠. 이 모든 감정이 작고 따뜻한 찐계란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녀가 품었던 계란의 온기와 내가 쥔 이 계란의 온기가 묘하게 이어지는 듯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문장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순덕은 고향에서, 그는 학생운동의 현장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정적 연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찐계란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순간이죠. 두 사람 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시대가 주는 두려움을 견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순덕은 영준을 기다리고 영준은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 혹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 근원적인 감정의 무게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 주는 온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군요. 그의 투쟁은 어떤 추상적인 이념 때문이 아니라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두려움이었고, 네. 그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머니 속 찐계란의 소박한 온기에서 버틸 힘을 얻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과서에 나오는 커다란 사건들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작고 사적인 징검다리들을 통해 그 거대한 시간의 강을 건너간다는 것을 이 자료는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기차역의 엇갈림에서 시작해서 싸구려 위스키의 거친 맛, 강가의 눈부신 풍경, 버스 안의 살벌한 긴장감, 그리고 따뜻한 찐계란까지. 이 기억의 파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1980년대라는 한 시대의 공기를 흠뻑 마시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조각들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세대가 겪어야 했던 청춘의 빛과 그림자, 사랑과 공포를 아주 정교하게 직조해내는 직물과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도 작가 스스로 확인해주죠. 아, 그렇죠. 찐계란은 흩어진 삶들을 잇는 복선이었고 검은 베레모는 시대의 모순을 상징했다고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우리에게 명쾌한 결말을 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화자가 대학에서 순덕을 닮은 새내기 후배를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여운이 남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 특히 순덕과의 강렬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만남에 영향을 미치죠. 아, 그렇군요.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딛고 그 기억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딱 닫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은 계속된다 같은 느낌을 남겨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찐계란이나 캡틴 키 위스키병 같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사물들을 기억의 통로로 사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하나의 맛이나 냄새 혹은 감촉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소환해냈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사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냄새일 수도 있고 첫 월급으로 샀던 낡은 가죽 지갑의 감촉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과거 한 시절을 통째로 열어주는
그런 기억의 열쇠는 무엇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